조선 땅 어느 작은 마을에 홀로 살아가는 마님 혜령이 계셨습니다. 양반집 교수로 태어났으나 남편을 일찍 여의고 대대로 내려오던 기와집에서 홀로 살아가는 혜령 마님의 하루는 고요했지요. 봄바람이 살랑이던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마당에 앉아 감자 껍질을 벗기고 계셨습니다. 마님, 새 머슴 데려왔습니다. 이름이 덕팔인데 힘이 장사라 소문이 자자하옵니다. 관리인 김서방의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수수하고 투박한 차림의 사내가 서 있었어요. 키가 훤칠하고 어깨는 넓었으나 시선은 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미를 쥔 손은 마치 나무 뿌리처럼 굵고 단단해 보였죠. 덕팔이라, 그래, 우리 감자밭 일부터 거들어 보거라. 혜령은 담담하게 말하며 감자 바구니를 건넸습니다. 사내는 고개만 끄덕이고 바구니를 들고 밭으로 향했지요. 무심히 바라보던 혜령은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마을에 덕팔이란 이름은 처음 들어봤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오후, 혜령은 감자밭으로 나갔습니다. 땀에 젖은 등줄기로 흐르는 물방울이 노을빛에 반짝이는 덕팔의 모습이 보였지요. 마침 덕팔이 우통을 벗고 일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 혜령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산맥처럼 솟아오른 등 근육과 단단한 팔뚝, 그리고 물을 퍼 올릴 때마다 움직이는 어깨의 선이 마치 춤을 추는 듯했어요. 이런, 내가 무슨 생각을. 고개를 흔들며 혜령은 몸을 돌리려는 찰나 덕팔이 갑자기 뒤돌아봤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지요. 버들가지 같은 덕팔의 손에서 두레박이 떨어져 웅덩이에 빠졌고 혜령의 가슴은 봄날의 꽃망울처럼 벌렁거렸습니다. 마님, 여기는 어인일로. 덕팔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눈동자는 맑은 호수처럼 혜령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혜령은 무엇이라 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기만 했지요. 저 감자국을 끓일까 하여 감자를 더 캐려던 참이었소. 당황한 혜령의 말에 덕팔은 얼른 감자를 캐서 바구니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감자를 쓰다듬을 때마다 혜령의 가슴은 이상한 감정으로 출렁였지요. 이만하면 되겠소? 마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덕팔의 질문에 혜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구니를 받았습니다. 손가락이 스치는 순간 봄날의 바람처럼 따스한 감촉이 혜령의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날 밤 혜령은 처음으로 감자국을 끓였습니다. 평소라면 감자는 그저 하인들의 음식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지요. 불 위에서 보글보글 끓는 감자국을 보며 혜령은 덕팔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마을에서 절구대만한 그것으로 소문난 덕팔의 힘은 분명 대단했지요. 그런데 왜 자신의 마음이 이토록 흔들리는 걸까요? 어쩌면 내 인생에도 봄이 올 수 있을까? 창밖으로 흩어지는 별빛을 바라보며 혜령은 속삭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인으로서의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혜령은 매일같이 감자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덕팔에게 한 그릇, 자신에게 한 그릇. 마치 둘만의 비밀스러운 의식처럼 말이죠. 혜령의 작은 변화는 오직 자신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가끔 덕팔이 감자국을 받아먹을 때 두 볼이 붉어지는 모습에서 혜령은 희미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봄날은 조금씩 깊어져 갔고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어요. 날이 무르익어 갈수록 혜령의 마음은 점점 덕팔에게로 향했습니다. 고된 농사일이 끝나고 혜령이 감자국을 내어줄 때면 덕팔은 언제나 수줍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지요. 한 번은 마당에 앉아 덕팔의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혜령 마님,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마침 지나가던 맹씨 할멈이 물었어요. 혜령은 얼른 표정을 추스르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그저 여름이 다가오니 이런저런 생각이 많을 뿐입니다. 대답은 했지만 혜령의 시선은 여전히 덕팔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장작을 패는 덕팔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도끼를 들어 올릴 때마다 단단한 팔뚝의 힘줄이 드러났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햇빛에 반짝였지요. 혜령은 그런 덕팔의 모습을 보며 밤이면 홀로 뜬 눈으로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덕팔은 일하는 데에 게으름이 없었어요. 밭을, 장작 패기, 우물 파기, 지붕 고치기,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덕팔은 마님 앞에서 늘 조심스러웠지요. 눈을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었고 말 한마디도 꼭 필요한 것만 했어요. 덕팔아, 오늘 하루 수고가 많았구나. 이 감자국 한 그릇 먹고 쉬거라. 혜령의 다정한 말에 덕팔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만 꾸벅 숙였습니다. 그런 덕팔의 모습이 귀여워 보일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지요.
혜령은 밤이면 홀로 방 안에 누워 덕팔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은 마치 덕팔의 순박한 미소 같았어요. 한편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혜령을 사모해온 서생 도윤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양반 출신으로 학식이 높았지만 혜령의 마음을 얻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은 혜령이 덕팔에게 유독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 천한 머슴이 어찌 감히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도윤은 묘책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혜령과 덕팔의 관계를 수상하게 여기도록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혜령은 그런 소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덕팔을 향한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덕팔아, 내일은 장에 같이 가지 않겠느냐? 물건을 살 일이 있는데. 혜령의 말에 덕팔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님과 함께 장에 간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이목을 끌 일이었지요. 하지만 덕팔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인이 모시겠습니다, 마님. 장날이 밝았습니다. 혜령은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단장했어요. 비단 치마 저고리를 꺼내 입고 머리도 곱게 빗어 올렸지요. 덕팔은 깨끗한 다지 저고리를 입고 혜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어요. 저것 봐라. 양반집 마님이 머슴과 다정하게 장에 가다니.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혜령은 귀를 막은 채 덕팔과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장에서 물건을 사는 동안 덕팔은 무거운 짐을 전부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귀갓길에 혜령의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을 때 덕팔의 따뜻한 손이 혜령의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마님? 덕팔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지요. 그 순간 혜령은 자신의 마음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버들가지 같은 덕팔의 손길이 혜령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고맙구나, 덕팔아. 혜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미소 속에는 수많은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 석양빛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이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혜령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기로 말이죠. 내일 꼭 덕팔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함께 하고 싶다고. 비단수를 놓듯 별빛이 창문을 수놓는 밤, 혜령의 꿈은 달콤한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더위가 한풀 꺾이던 날이었습니다. 혜령은 오래도록 마음에 담아두었던 생각을 실행에 옮길 때가 왔다고 느꼈어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집안 곳곳을 정리하고 감자국은 물론이고 평소에 잘 먹지 않던 고기 반찬까지 장만했지요. 덕팔아, 오늘 장에 다녀와서 늦더라도 꼭 깨우거라. 아침 일찍 덕팔에게 이렇게 말하고 혜령은 하루 종일 마음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수십 번도 더 거울을 들여다보며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향유를 조금 뿌려 향기를 더했어요. 평소라면 입지 않았을 분홍빛 속적삼을 꺼내 입고 방 안에 작은 촛불도 준비했습니다. 이러다 내 미쳐버리겠구나. 혜령은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놀라면서도 가슴 깊이 솟아오르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해가 저물고 달이 떠오르자 혜령은 침상 앞에 앉아 덕팔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고 방 안에는 은은한 촛불빛이 흔들렸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덕팔은 오지 않았습니다. 혜령은 초조해졌지요. 혹시 다른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자신의 말을 듣지 못한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덕팔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평소와 달리 비틀거렸지요. 혜령은 얼른 창문으로 나가 살펴보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술 냄새. 덕팔은 술에 취해 있었어요. 장에서 만난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혜령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미 결심한 일, 후회할 수는 없었지요. 덕팔아, 이리 들어오너라. 할 말이 있다. 혜령의 부름에 덕팔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혜령의 모습은 마치 선녀와도 같았지요. 덕팔은 몇 번이고 눈을 비비며 혜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부르셨습니까? 덕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혜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오라 손짓했습니다. 덕팔은 조심스럽게 마루를 올라 혜령의 방문 앞에 섰지요. 들어오너라, 덕팔아. 방문이 열리고 촛불빛에 젖은 방 안의 풍경이 덕팔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퍼져 있는 방 안에서 혜령은 붉게 익은 석류처럼 아름다웠지요.
분홍빛 속적삼만 입은 혜령의 모습에 덕팔은 당황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소인이 무슨 잘못을? 덕팔의 말을 끊으며 혜령이 다가왔습니다. 달빛처럼 부드러운 혜령의 손이 덕팔의 얼굴을 감쌌어요. 그 순간 덕팔의 마음에도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덕팔아, 내가 우리 집에 온 이후로 내 마음이 달라졌다. 혜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지요. 덕팔은 혜령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두려움도 주저함도 없었어요. 오직 따스한 마음만이 가득했지요. 소인은 마님의 머슴일 뿐입니다. 이런 불경한 생각은 덕팔이 말을 더듬자 혜령은 애틋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덕팔의 투박한 손을 자신의 부드러운 손으로 감쌌지요. 덕팔아, 오늘만큼은 머슴과 마님이 아닌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마주하고 싶구나. 그 말에 덕팔의 가슴은 봄날의 파도처럼 출렁였습니다. 혜령의 향기로운 숨결이 덕팔의 뺨을 스쳤고 두 사람의 시선이 달빛처럼 얽혔지요. 덕팔의 거친 손이 조심스럽게 혜령의 손을 감쌌고 그 순간 두 사람의 가슴에는 같은 감정이 피어났습니다. 마님, 제가 감히... 덕팔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혜령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말보다 마음이 중요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촛불이 흔들리고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혜령은 천천히 덕팔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지요. 덕팔의 심장 소리는 마치 봄날의 북소리처럼 크고 힘차게 울렸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지만 덕팔은 마님을 향한 공경심과 자신의 신분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덕팔은 한 걸음 물러섰어요. 마님을 향한 마음은 깊었지만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너무 많은 벽이 있었지요. 마님, 소인은 감히... 덕팔의 말을 끝내지 못한 채 그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혜령은 그 자리에 홀로 남겨져 촛불빛에 젖은 그림자만 바라보았지요. 그날 밤 혜령의 눈에서는 봄비처럼 슬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혜령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정한 이상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또다시 감자국을 끓이며 덕팔을 기다릴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빛처럼 반짝이는 희망을 가슴에 품은 채 말이지요. 아침이 밝았지만 혜령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도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혜령은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어요. 한편 덕팔은 마당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혜령은 가슴이 미어졌어요. 덕팔의 눈길이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덕팔아, 어젯밤에... 혜령이 조심스레 말을 꺼내려 하자 덕팔은 얼른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마님, 소인이 술에 취해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에 혜령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덕팔은 자신에게 다가온 마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신분의 벽 때문에 마음을 닫은 것일까요? 혜령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오히려 실례했구나. 더는 이야기하지 말자. 혜령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비쳤습니다. 덕팔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다시 일을 시작했고 혜령은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부엌에 서서 감자를 씻으며 혜령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런 생각을... 신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데...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가슴속 그 따뜻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 같았지요. 혜령은 매일같이 감자국을 끓였고 덕팔은 매일같이 감사히 받아먹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리가 생겨버렸지요. 한편 이웃집 과부 춘자댁은 이런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춘자댁은 오래전부터 마을에서 절구대만한 그것으로 소문난 덕팔에게 관심이 있었지요. 어느 날 춘자댁은 감자 바구니를 들고 혜령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혜령 마님, 감자가 많이 나서 나눠 먹으려고 왔어요. 춘자댁의 말에 혜령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춘자댁의 진짜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마당에서 일하던 덕팔도 춘자댁을 알아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팔이, 이리 와봐. 내가 감자를 가져왔는데 맛이 어떤지 내가 먼저 먹어보렴. 춘자댁의 말에 덕팔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거절할 수 없어 다가갔지요. 춘자댁은 일부러 손을 내밀어 덕팔의 손과 스치게 했고 그 모습을 본 혜령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춘자댁,
밥때가 다 됐으니 우리 집에서 식사하시게나. 혜령의 말에 춘자댁은 모시기는 적응했습니다. 제 사람이 같은 상에 앉자 묘한 긴장감이 흘렀지요. 춘자댁은 일부러 덕팔 옆에 앉아 음식을 권했고 혜령은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팔이 내 힘이 장사라더니 정말이구나. 이 무거운 통나무도 혼자서 들었니? 춘자댁의 말에 덕팔은 부끄러운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혜령은 쓴웃음을 지었지요.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마음을 춘자댁은 당당히 표현하고 있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춘자댁이 돌아간 후 혜령은 창가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덕팔이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마님, 소인이 괜찮지 않은 행동을 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덕팔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혜령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덕팔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지요. 덕팔아, 내가 한 일은 없다. 다만 혜령은 말을 멈추고 덕팔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밀려왔지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답답한 상황이 혜령을 미치게 했습니다. 마님, 덕팔도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그때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언제나처럼 품이 있는 모습으로 혜령에게 다가왔지요. 혜령 마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도윤의 말에 혜령은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혜령의 마음은 이미 덕팔에게로 향해 있었으니까요. 도윤 도령,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혜령의 물음에 도윤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덕팔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서 혜령은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혜령 마님, 이머슴에 대해 흥미로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님과 이머슴이 매우 가까워졌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도윤의 질문에 혜령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지요. 덕팔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윤 도령, 그런 말은 삼가 주십시오. 덕팔은 그저 우리 집 머슴일 뿐입니다. 혜령의 단호한 말에 도윤은 미소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지요. 그렇게 도윤이 돌아간 후 혜령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마을의 소문, 춘자댁의 접근, 도윤의 의심, 모든 것이 혜령을 옥죄어 오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혜령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내일 꼭 덕팔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 마을을 떠날 수 있을지 묻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령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꼭 덕팔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할 것이라 결심했기 때문이지요. 마당으로 나가보니 덕팔이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이슬을 맞으며 땀방울이 맺힌 그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덕팔아,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느냐? 혜령의 목소리에 덕팔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맑은 호수처럼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덕팔은 도끼를 내려놓고 혜령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마님, 무슨 일이신지요? 덕팔의 솔직한 목소리에 혜령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지요. 덕팔아, 나랑 같이 살래? 순간 덕팔의 눈이 커졌습니다. 혜령의 직설적인 말에 당황한 듯 했지요. 혜령은 덕팔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기쁨이 뒤섞여 있었어요. 마님, 그게 소인은. 덕팔이 말을 더듬는 사이 갑자기 대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거칠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지요. 혜령과 덕팔은 놀라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열어라. 양반가 관리인이다. 굵직한 목소리와 함께 여러 명의 사람들이 대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들 중 앞에 선 사람은 양반 복장을 한 첩자였어요. 그 뒤로는 마을 사람들과 도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혜령 마님, 큰일 났습니다. 이머슴의 정체가 밝혀졌소이다. 첩자의 말에 혜령은 당황했습니다. 덕팔의 정체라니 무슨 뜻일까요? 덕팔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혜령이 물었지만 첩자는 이미 덕팔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팔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소리쳤지요. 맞다. 이 바보 머슴, 사실은 몰락한 양반가 도련님이라더군. 이 자의 본명은 윤덕후. 남도 지방 명문 윤씨 가문의 셋째 아들이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혜령도 놀란 눈으로 덕팔을 바라보았지요. 덕팔, 아니, 덕호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그가 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머슴 행세를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해령마님을 취하기 위해서지요. 가문이 몰락하자 재산을 노리고 마님에게 접근한 것이오. 첩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해령은 혼란스러웠지요. 덕팔, 아니, 덕호가 자신에게 접근한 것이 재산 때문이라고?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그의 순수한 눈동자가 거짓말을 할 리 없었으니까요. 그건 사실이 아니오. 드디어 덕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당당했어요. 그동안의 투박한 말투는 온데간데 없이 세련된 어투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 본명은 윤덕호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해령마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 아니오. 제 가문이 몰락한 후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오. 머슴 일이 힘들다 해도 그 속에서 제가 참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덕호의 말에 해령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신분을 숨긴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순수한 마음만은 진실이라고 느꼈지요. 허튼 소리. 이 자가 어찌 머슴 일의 행복을 찾았다 하오? 분명 해령마님의 재산을 노렸을 것이오. 첩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더욱 술렁였습니다. 그때 도윤이 앞으로 나섰지요. 해령마님, 이제 아시겠소? 이 자는 당신을 속였소. 어찌 이런 자와 마음을 나눌 수 있겠소? 도윤의 말에 해령은 순간 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덕호의 눈에는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거짓은 없었습니다. 해령은 깊은 숨을 내쉬고 앞으로 나섰지요.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령의 당당한 목소리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달빛처럼 차분하면서도 강렬했지요. 덕팔, 아니, 덕호가 자신의 신분을 숨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 재산을 노렸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지요. 오히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왔을 뿐입니다. 해령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도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절구대보다 마음이 더 컸소. 해령의 당당한 고백에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덕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해령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해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령마님, 아니 해령아, 미안하오. 내 신분을 숨긴 것은 사실이오. 하지만 당신을 향한 내 마음만은 진실이오. 내가 당신 곁에 머물고 싶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당신이 좋았기 때문이오. 덕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해령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지요. 그러나 도윤은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첩자에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첩자는 다시 소리쳤지요.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이다니. 머슴과 양반 마님의 사랑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오. 이 일은 반드시 관가에 보고될 것이오.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령과 덕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은 결심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할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해령과 덕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첩자의 말에 사람들은 더욱 흥분했지요. 그 중에서도 춘자댁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그토록 마음에 두었던 덕팔이 사실은 양반과 도련님이라니. 더구나 그의 마음은 해령에게 향해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 일은 용서할 수 없소. 신분을 속이고 양반가에 들어와 마님을 유혹하다니. 도윤이 앞장서서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요. 도윤의 뒤에서 첩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들으시오. 이 윤덕호라는 자는 사기꾼이오. 그의 가문은 몰락했지만 그는 여전히 교활하게 재산을 노리고 있소. 첩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덕호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지요. 그때 해령이 단호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해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잠시 소란을 멈추고 해령을 바라보았지요. 덕호가 자신의 신분을 숨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나쁜 의도를 가졌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왔고 단 한 번도 재산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해령의 말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일리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도윤은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덕호와 제가 서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찌 죄가 되겠습니까? 신분의 벽을 넘어선 마음이라 해서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해령의 당당한 말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젊은 여인들은 해령의 용기에 감동한 듯했지요.
덕호는 혜령의 옆에 서서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조인, 아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호의 목소리는 이전의 투박한 머슴 덕팔과는 달리 교양 있고 차분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본래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요. 제 이름은 윤덕호입니다. 남도 지방 윤씨, 가문의 셋째 아들이었지요. 우리 가문이 몰락한 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등지고 싶었지요. 덕호의 진솔한 고백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이 마을에 와서 혜령마님을 만난 후 제 마음은 변했습니다. 그녀의 고결함과 따뜻함이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지요. 제가 신분을 숨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단지 혜령마님 곁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덕호의 말에 마을 여인들이 감동한 듯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지요. 허튼 소리. 이 자의 말을 어찌 믿을 수 있단 말이오. 게다가 그의 가문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아십니까? 도박과 사치로 인한 것이오. 도윤의 말에 다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덕호는 고개를 숙였지요. 그의 가문 몰락에 대한 비난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덕호가 고개를 들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제 부친과 형들이 도박과 사치로 가문을 몰락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죄는 아니지요. 저는 오히려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지요. 덕호의 진솔한 고백에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마을에 살아온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인간의 본성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이의 말이 맞소. 사람은 자신의 과거가 아닌 현재의 행동으로 판단받아야 하오. 마을의 장로가 앞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지요. 도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관례에 어긋나오. 양반 마님과 천안, 아니 몰락한 양반 자제와의 사랑이라니. 도윤의 말에 장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소. 신분의 벽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을 막을 이유가 어디 있겠소? 장로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혜령과 덕호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졌지요.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 일은 관가에 보고될 것이오. 법과 도덕이 무너지는 일은 용납할 수 없소. 도윤의 외침에 첩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마을을 빠져나갔지요. 혜령과 덕호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덕호야, 우리 이대로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구나. 혜령의 말에 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혜령아, 나와 함께 떠나겠소? 우리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덕호의 제안에 혜령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밖에 없었지요. 신분도 재산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마음만이 중요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결심에 동요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그들의 용기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요. 춘자댁도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두 사람의 진정한 사랑을 인정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내일 새벽 우리는 떠날 것이오. 북쪽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오. 덕호의 말에 혜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크게 담겨 있었지요.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덕호야, 나는 내 곁에 있기만 해도 행복하단다. 혜령의 말에 덕호는 따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은 채 석양빛 속으로 걸어갔지요.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이어져 길게 늘어졌습니다. 한편 도윤은 분노와 질투로 가득 찬 채 관가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혜령과 덕호를 갈라놓겠다는 악의가 꿈틀거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동이 트기 전 혜령과 덕호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가장 소중한 물건들만 보따리에 싸서 등에 짊어졌지요. 혜령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히 서 있는 기와집은 마치 혜령을 배웅하는 듯했지요. 정든 집을 떠나는 게 쉽지는 않구나. 혜령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덕호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지요.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덕호의 다정한 말에 혜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지요.
멀리서 달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산길을 따라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덕호는 전에 장에 다니며 알게 된 작은 마을이 있다고 했지요. 그곳은 덕호와 혜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 새 출발하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들은 작은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지요. 서로가 있기에 두렵지 않았으니까요. 저기 보이는 게 우리가 갈 마을이오. 작지만 정이 많은 곳이지요. 덕호가 가리킨 곳에는 아늑한 골짜기 마을이 보였습니다. 초가지붕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지요. 혜령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두 사람은 빈 초가집 하나를 찾아 자리를 잡았습니다. 집은 허름했지만 그들에게는 궁궐보다 소중한 보금자리였지요. 첫날부터 덕호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일거리를 찾았고 혜령은 집을 정리하며 새 삶을 준비했습니다. 장작 패는 일을 맡겠습니다. 힘쓰는 일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덕호는 마을 이장에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장은 덕호의 건장한 체격을 보고 흔쾌히 승낙했지요. 그날부터 덕호는 마을의 장작꾼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혜령은 자신이 가져온 감자 씨앗으로 작은 밭을 일구었습니다. 덕호가 산에서 나무를 하는 동안 혜령은 땅을 갈고 씨앗을 심었지요. 비록 손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햇볕에 그을렸지만 혜령은 행복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혜령아, 오늘 장작이 잘 팔렸소. 이제 우리도 조금씩 살림을 펼 수 있을 것 같소. 덕호는 매일 저녁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은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지요. 덕호의 장작은 품질이 좋기로 소문이 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혜령도 감자 농사를 성공적으로 지어 첫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녀가 끓인 감자국은 마을 장터에서 인기 있는 음식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혜령의 감자국을 맛보기 위해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구려. 혜령아, 고마워. 덕호의 다정한 말에 혜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비록 화려하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풍요로웠지요. 한편 도윤은 관아의 혜령과 덕호의 일을 고발했지만 뜻밖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발 과정에서 도윤 자신의 비리가 드러난 것이지요. 그동안 도윤은 관아의 곡식을 빼돌려 사사로이 이득을 취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도윤 선비, 이런 행동이 어찌 양반의 도리입니까? 당신은 유배형에 처해질 것이오. 관찰사의 엄중한 판결에 도윤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결국 변방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혜령과 덕호를 해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지요.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덕호와 혜령의 삶은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덕호의 장작 사업은 인근 마을까지 확장되었고 혜령의 감자 농사도 크게 성공했지요. 그들은 이제 마을에서 꽤 부유한 편에 속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오. 혜령아. 달빛 아래 덕호는 혜령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혜령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지요. 두 사람은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소문은 멀리까지 퍼져 춘자댁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질투와 원망으로 가득했던 춘자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진정한 사랑을 인정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홀로 감자를 들고 장에 나가는 신세였습니다. 이 감자, 혜령마님이 기르던 것과 같은 품종이라오. 맛이 좋지요. 춘자댁은 장에서 감자를 팔며 혜령과 덕호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감동하여 춘자댁의 감자를 더 많이 사주었지요. 그렇게 춘자댁도 나름의 위안을 찾아갔습니다. 덕호와 혜령의 집 앞마당에는 이제 작은 감자밭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혜령은 매일 아침 감자를 캐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요. 그리고 저녁이면 변함없이 감자국을 끓였습니다. 그 감자국은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을 상징하는 특별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덕호야, 오늘도 감자국을 끓였소. 예전처럼 말이지. 혜령의 말에 덕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감자국처럼 뜨겁고 소박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지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렘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덕호와 혜령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번창한 집이 되었습니다. 덕호의 장작 사업은 주변 고을까지 알려졌고 혜령의 감자 농사는 해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지요. 그들의 집 마당에는 항상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덕후 서방 또 장작을 팔러 가시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덕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조금씩 새겨지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젊고 활기찼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장작 많이 갖고 왔습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덕후의 친절한 대답에 사람들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지요. 과거 양반 출신이라는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지요. 해령 역시 마을 여인들 사이에서 현명한 조언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감자 농사법을 가르치고 맛있는 감자국 끓이는 법을 알려주며 여인들과 정을 나누었지요. 그녀의 집 마당에는 항상 배움을 찾아온 여인들로 북적였습니다. 해령 아낙, 이번에도 맛있는 감자국 비법 좀 알려주시게. 여인들의 부탁에 해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감자국은 이제 마을의 명물이 되었지요. 장날이면 해령의 감자국을 맛보기 위해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비법이라고 할 것 없어요. 그저 정성과 사랑을 담아 끓이는 것뿐이지요. 해령의 대답에 여인들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지요. 해령의 감자국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덕후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한편 도윤은 유배지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령과 덕후의 행복한 소식을 전해 듣고 처음에는 괴로워했지만 점차 그들의 진정한 사랑을 인정하게 되었지요. 내가 진정한 사랑을 방해하려 했구나. 부끄러운 일이었어. 도윤은 유배지에서 글을 지으며 자신의 삶을 반성했습니다. 그의 시에는 후회와 깨달음이 담겨 있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도윤도 참된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춘자댁 역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덕후를 향한 마음을 접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는 마을의 새로운 과부 총각으로 춘자댁의 감자 요리에 반해 그녀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춘자 씨의 감자 맛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합니다. 저와 함께 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맛을 알려주면 어떨까요? 총각의 고백에 춘자댁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춘자댁도 새로운 행복을 찾아갔지요. 어느 가을 저녁, 덕후와 해령은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풍성한 감자 수확을 마치고 따스한 감자국을 끓인 날이었지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처럼 반짝였습니다. 해령아, 기억하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을. 덕후의 말에 해령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지요. 어찌 잊을 수 있겠소. 감자밭에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 그때부터 내 마음은 당신 것이었소. 해령의 솔직한 고백에 덕후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그 온기만은 변함없었지요. 그때 당신이 내게 매일 감자국을 끓여줬지. 그 맛이 아직도 입에 남아있소. 덕후의 말에 해령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비밀스럽게 속삭였지요. 사실 그때 당신을 유혹하려고 했던 거요. 그 유명한 절구대만한 그것이 궁금했거든. 해령의 장난스러운 말에 덕후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달빛 아래 퍼져나갔지요. 해령아, 오늘은 내가 감자국을 끓여주리다. 당신은 좀 쉬어요. 덕후의 말에 해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자국은 그녀의 사랑이 담긴 특별한 요리였으니까요. 하지만 덕후는 단호했지요. 오늘만큼은 내가 끓이고 싶소. 당신에게 내 마음을 담아서. 덕후의 진심 어린 말에 해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덕후의 가슴에 기대어 말했지요. 덕팔이 그이, 오늘은 좀 가볍게 부탁하오. 해령의 장난스러운 말에 덕후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향하며 쿨쿨 끓는 감자국을 준비했지요. 그래도 아낙, 내 절구는 오늘도 싱싱하오. 덕후의 농담에 해령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렘과 떨림은 이제 성숙한 사랑으로 변해 있었지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고 지금의 행복을 찾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해령아,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오. 덕후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해령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덕후의 거친 손을 자신의 부드러운 손으로 감쌌지요. 당신도 내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오, 덕후야.
두 사람의 마음이 달빛처럼 맑게 어우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함께 감자국 끓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향기 속에는 두 사람의 평생의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그렇게 감자밭에서 시작된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신분도 재산도 나이도 초월한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여주며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지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지요. 절구대만한 그것은 바로 덕후의 크고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혜령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혜령이 매일 감자국을 끓인 이유, 그것은 바로 그 마음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었지요. 여러분도 덕팔 같은 대물 머슴, 아니 덕후 같은 진정한 사랑꾼을 만난다면 그 사랑을 놓치지 마세요. 감자국처럼 소박하지만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